지금 그런데 어제 드루킹이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1일이 22일이 긴급체포일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22일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일 날 긴급체포되고 25일 날 이제 구속이 됐겠죠. 아마 영장실질심사도 신청했을 거고, 왜냐하면 저런 류의 이 일로 지금 구속이 된다라는 게 매우 3명을 구속시킨다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25일부터 며칠간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도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급체포도 영장 발부도. 그래서 30일 날 경찰에서 검찰로 자료를 넘기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지고 있다가 16일 날 드루킹을 오라고 하니까 드루킹이 나 조사 안 받겠다 하니 검찰은 그냥 어제 기소해버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한번 보세요. 이 사이버 범죄 수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가서 22일 날 체포를 했어요. 드루킹을요. 드루킹이 거기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긴급 체포를 그렇게 자기 집도 아닌 그런 데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경찰이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서 드루킹의 행적과 드루킹의 이렇게 구속시켜서 넘길 범행 건수까지 다 확정시켜 놓고 시간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일종의 하명 청부 수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드루킹이 1월 17일 날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을 하니까 곧바로 당에서 대표가 이렇게 여론이 갑자기 단일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한 찬성이 높아졌다라고 당에서 문제 삼았고, 당에서 사이버 이 법률 대책단 쪽에서 곧바로 좀 있다가 고발에 들어갔죠. 1월 31일 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틀 뒤에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한 사람들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조작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은 2월 1일에 방송된 자신의 블랙하우스 제3화에 지금 이 매크로로 작동을 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직접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이 가능한지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래머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매크로로 다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 매크로 프로그래머가 즉석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시간 만에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댓글 내용과 키워드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댓글을 도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 프로에서 시연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면 김어준은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자, 매크로로 이것을 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2월 7일경부터인가 수사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럴 수 있죠. 힘이 있는 쪽에서 했으니 뭐 2월 7일 날이면 적절한 수사 착수 시점입니다. 그러면 2월 7일, 3월 7일, 그리고 3월 22일 체포까지 한 달 반을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드루킹과 그 일당을
조사는 전부 다 해놓고 잡지 않고 있다가 3월 14일 날 드루킹이 본격적으로 임금님 기능 담나기기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너네들의 위선의 실체를 폭로해 줄까? 그러면 다수가 멘붕이 올 건데 라는 협박을 하니까, 즉 오사카 총연사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무슨 행정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또 오사카 총영사가 오태규라는 한겨레 논설위원이 3월 5일 날인가 이미 강경화를 만나서 임명을 받는 모양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이제 틀렸다 생각을 하고 이놈의 판을 다 폭로해 버릴까? 내가 지난 대선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미 김경수와 드루킹 사이에는 수많은 협박과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는 한번 노력해볼게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그걸 청와대에 전달도 했고, 오죽했으면 나중에 백원우가 만나러까지 나왔겠습니까?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볼 때 이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경찰 정도는 수사권을 떼주겠다라는 문정권에서, 민정실에서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지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요,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청에 지시를 해서 쟤들 긴급 체포 좀 하라 하면 하지요. 정권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지율 70% 정권에서 왜 안 합니까? 안 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댓글이 조작이 있자 말자 곧바로 당에서 언급을 한 거, 그리고 네이버가 고발하고 당에서 고발한 거, 그런데 한 달 반을 봐줬다는 것도 매우 의아해요. 실질적으로 그 한 달 반 시간 동안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야당이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다 내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을 만나서 2월 7일부터 3월 22일 긴급체포시까지 한 달 반 동안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한 내역을 다 좀 내놔봐라. 한 달 반이면 수사를 전부 다 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죠. 그러면 긴급체포를 왜 3월 22일 날 했냐? 한 달 반 동안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나오면 이건 좀 심각한 놈들이네?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거지. 그 드루킹 일당이 긴급체포를 할 만큼의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냐? 지금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구속을 시키고 기소를 한 혐의는 딱 한 개입니다. 1월 17일 날 있었던 매크로 조작,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 등 이 장애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딱 그 한 건입니다. 그런 정도의 건으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키면서 그 뒤로는 햇볕을 못 보도록 차단해 버릴 만한 범죄 행위인가로 물으면, 그걸로 그러면 범죄는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 거기에 반대급부로 뭔 이득을 얻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드루킹 일당들은 뭔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 이런 걸 했다고 좀 덮어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했다고 경찰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러지만은, 그러면 보수 진영의 특정을 해서 누구한테 덮어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보수청이 이런 인터넷 여론 자극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편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좀 또라이들의 행동이죠. 그런 정도를 가지고 긴급 체포해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겠느냐? 전 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끈끈이 나오는 대로 구속하고 긴급 체포한다면 하루에도 대한민국에는 몇백 명씩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했을 때 뭔 내용으로 기소했는가가 일반적인데
그리고 기소하기 전에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아직 수사권 독립이 안 됐으니까 검찰이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 사안이다라면서 지금 뭐 어차피 수사권 독립이니 뭐니 하니까 우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지 그냥 쓱 한번 훑어보고 심지어 형사 3부장은 무슨 뭐 휴가까지 갔다지 않습니까? 그러고 갖고는 월요일이야 시끄러워지니까 드루킹 한번 오라니 드루킹이 안 간다 하니 그걸로 그냥 곧바로 기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에 우리 손대지 말자 오염되어서 경찰이 한마디로 하명 청부 수사를 받아서 이거 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추려고 쟤들을 긴급 체포 구속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손대가지고 괜히 손에 흙 묻힐 이유 없고 피 묻힐 이유 없고 나중에 잘못되면 경찰이 다 뒤집어 쓰라고 그냥 제대로 검토 없이 기소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검찰은 드루킹을 기소하면서도 경찰 수사에는 당분간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몇 날 며칠을 일면에 떠들면 검찰은 당연히 끼어들어서 우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지금 경찰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사건 수사를 검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경찰 너네는 빠져 이거는 우리가 해 하고 검찰이 다 했지 언제 경찰이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그래 잘했네 넘겨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시끄러워지면 경찰이 한 거라도 경찰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그것만 수사해야 될 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더 나아가서 정치자금 위반, 기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고 김경수 의원의 역할도 조사가 돼야 되니까 검찰에서 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이야기가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증거물이 많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아직 법 안 바뀌었어요. 수사권 권력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법률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검찰이 옛날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검찰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경찰이 송치한 내용이 1월 17일 포털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한 혐의 한 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 송치 후에 이 포렌식 즉 그러니까 이 컴퓨터 데이터 복원을 통해서 드러난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고 이후에 툭툭 그냥 몇 개 던져주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송치된 이후에 중요한 증거라면 포렌식 작업 등을 거친 결과를 받아보고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이게 경찰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다 보지 않고 경찰이 그냥 보낸 자료만 갖고 그대로 기소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경찰은 이제 저거가 손이 됐다가 이 사건이 커지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덮으려고 지금 고민이고 그것만 남은 겁니다. 어제 그런데 드루킹의 블로그가 며칠 전에 폐쇄가 됐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 블로그를 드루킹이 다시 열었어요. 일부 자료만 빼고는 싹 다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몇만 명이 가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의 자료 창고라는 그런 개인 블로그가 이 지금 어제 다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오후부터 공개로 전환이 되어서 2005년부터 올린 글 중에 202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드루킹은 지금 아시다시피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그의 변호사를 시켜서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에게
그걸 개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루킹이 왜 이거를 갖다가 공개를 했을까? 그런데 그의 글 중에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때다 이런 게시물은 여전히 비공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의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들은 공개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드루킹이 언론들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마지막 카드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휴대전화 133개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아마 이 검찰의 자료를 송치를 하면서 증거물들도 다 검찰에 보낸 것 같아요. 처음에 22일 날, 3월 22일 날 3명을 긴급 체포하면서 170대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 검찰에다가 이 가운데 133대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7대는 왜 안 보냈느냐? 자, 이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안 보냈느냐? 저는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권력 실세,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여부에 대해서도 시비가 걸릴 수 있는 폭발적인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협박하는 인물들을 달래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긴급 체포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수사를 하면서 주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긴급 체포를 했지요. 자, 그러면 긴급 체포 이후에 청와대의 최고 관심사나 김경수 의원의 최고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드루킹이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한 부분, 또 자기한테 보고한 부분, 또 지금 공개 안 되고 있는 작업 현황에 대한 보고들이 주기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컴퓨터 내지 USB 또 통화 내역을 담은 전화기, 혹시 또 전화를 이렇게 녹음해 놓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제일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일단 긴급 체포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구속시키고 그리고 곧바로 구속되자마자 며칠 만에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으로 이 사람들을 뭘로 구속시키고 뭘로 긴급 체포해서 어떻게 검찰로 넘길 건가는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3월 22일부터 수사를 했다면 이거 사이버 수사는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걸로만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이 증거를 없애고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가를 확보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처음 넘길 때는 아예 김경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얘들의 혐의만 있었고 30일 날 검찰로 자료가 넘어오고 난 이후에 경찰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부분을 툭툭 더 던져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결국은 경찰은 이걸 하명 청부 수사한 사람에게 만약 그렇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알고 있고 뭔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는가 한 그 정보, 그것이 핵심이었겠죠. 드루킹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김경수를 거쳐서 문 정권에 보고한 내용과 그것과 연결되는 연결 흔적들, 그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찾으려고 포렌식을 복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운 전화기는 또 다 복원시키고요. 그런데 133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댓글 조작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전화기들이고 가지 않은 37대의 전화기는 뭔가 거기에 깊숙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를 보내면서 분석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보낸 부분이 제가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김경수가 연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추가 수사에 필요하니 다시 가져가겠다면서 검찰이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17일 어제 다시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충 보고 좀 중요하다 싶은 전화기는 빼놓고 나머지 일반적인 댓글 조작은 넘겼다가 그 안에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그 133대를 전부 지워진 것까지 포렌식 복원을 해서 지금 증거를 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인멸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에요.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찰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고 어떤 내용이 남아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경찰이 넘겨준 걸 검찰은 그냥 처박아 놨다가 달라니까 또 갖고 가라고 줬고 경찰은 그 부분을 대충 보고 좀 의심스러운 거는 자기들끼리 별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충 보고 검찰에 던져줬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그 안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다시 내놔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난 5월달 대선 5일 전에 5월 5일쯤이겠죠. 신고를 해가지고 성관이가 덮쳤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 그래서 성관이가 그 안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안 열어줘서 결국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11월 달에 무혐의로 끝내버렸죠. 만약에 그걸 검찰이 제대로 이번에 경찰처럼 압수수색을 해서 170대의 전화기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보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는 문재인 당선과 관련되는 댓글 조작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함으로써 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해부해서 재점검하겠다 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드루킹이 안희정이한테 했다라는 초청할 때 우리가 11억 운영비를 쓴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돈 문제를 열심히 뒤져서 추가 번행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로 그 11억을 통해 가지고 무슨 지금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여권 인사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요. 돈 안 나옵니다. 드루킹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돈 정도는 자기 모임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11억도 뻥이라고 보고요. 이미 경찰이 얼마쯤 썼는가 다 알면서 새삼스럽게 11억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드루킹이 회비 거두고 이런 걸 가지고 어디 착복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누구한테 자리 시켜준다고 돈을 땡기지 않았나 해서 드루킹의 죄를 더 얹으려고 조사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드루킹이 민주당이나 김경수나 문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걸 조사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 일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조사한다는 건 한마디로 드루킹한테 몇 가지 사기니 이런 이 추잡한 놈으로 만들기 위한 세탁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